원장님, 제가 4살 땐가 예. 기억은 명확히 안 나는데 동네 형 자전거 뒤에 앉아서 놀다가 체인에 왼쪽 발이 빨려 들어가면서 아킬레스건을 건드렸어요. 예. 거의 2달 동안 못 걷고 저희 부모님께서 굉장히 걱정을 하셨었는데 그때 얼핏 아킬레스건염이라는 병명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원래 그렇게 아프고 못 걷고 뭐 그런 질병인지 왜 생기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아킬레스건염은 족저근막염 편에서 보셨지만 발 뒤꿈치와 종아리 근육을 연결하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힘줄인 아킬레스건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주된 원인은 과도한 사용, 잘못된 운동 습관, 쭈그려 앉기를 오래 하는 직업, 혹은 뭐 스트레칭 부족, 발목 발의 구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외상으로 인해서 그 부위가 뭐 상처가 생겼다든지 자극을 받은 후에 흉터가 신발 등에 의해서 자극을 받아서 오랫동안 아픈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설명해 주시죠. 이것도 참 이게 직업적으로 아킬레스건염이 생기신 분들은 그 자세를 그만두지 않는 한 굉장히 치료가 어렵습니다. 특히 뭐 야구 선수분 중에 포수를 직업으로 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쭈그려 앉아서 아킬레스건이 계속 당겨진 상태에서 볼을 받고 이런 식으로 쭈그려 앉아서 오래 일하는 분들은 아킬레스건이 어쨌든 한 자세로 계속 있고 지속적인 손상을 계속 받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으로 인해서 이 유연성이 떨어지는 것이 병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답답한 소리로 들리겠지만 아킬레스건 스트레칭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래 걸리시더라도 꾸준히 힘줄의 유연성을 높이면 회복뿐만 아니라 재발의 위험성을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초기에 너무 아프실 때는 스트레칭을 먼저 하기보다는 근처의 정형외과를 방문해서 소염제라든지 물리치료라든지 뭐 냉각치료, 충격파 치료, 아니면 너무 심하게 아플 때는 발목 보호대나 반깁스를 등을 함으로써 초기에는 통증을 일단 완화시킨 후에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우선 가까운 정형외과를 방문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도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법과 스트레칭 알려주시죠. 예, 우선 여러 가지 스트레칭 방법이 있는데 본인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 외에 우리가 아킬레스건에 무리가 안 가는 운동은 대표적으로 수영이 될 수 있고요. 물의 부력을 이용해서 우리의 체중이 분산이 되고 근육에 부담을 덜 주기 때문에 수영 혹은 자전거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발 뒤꿈치에 부담을 주지 않는 운동들입니다. 또한 어떠한 운동을 하든지 종아리 근육과 아킬레스건의 스트레칭은 꾸준히 우리가 1세트를 10회라고 치면 아침, 점심, 저녁 3세트, 4세트씩 한 번 동작할 때 20초 이상 천천히 늘려주는 것을 반복해 주셔야 통증이 장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운동 전에는 스트레칭을 최소한 30분 이상 해주시고 운동 후에는 쿨다운 스트레칭 및 얼음찜질 등을 반드시 해줌으로써 힘줄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킬레스건염에 대한 스트레칭 방법입니다. 수건으로 하셔도 좋고 이런 두꺼운 고무줄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발끝에 수건을 걸어준 후에 충분하게 잡아당겨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식으로 우리 아킬레스건이 충분하게 늘어날 수 있게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계단 올라가기와 벽 밀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계단을 한번 가야 돼요. 다음은 계단을 이용한 아킬레스 스트레칭 방법입니다. 보시다시피 오른쪽 아킬레스건을 스트레칭 하려면 왼발을 드시고 오른쪽 발이 다치지 않게 서서히 발의 앞쪽 부위만 계단에 남겨놓으신 후에 뒤축을 내립니다. 보시다시피 제 발목에 아킬레스건이 완전히 스트레칭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치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20초. 보신 바와 같은 동작은 반드시 양손을 난간이나 벽을 잡고 넘어지지 않게 안정된 자세에서 취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동작이 가장 강하게 아킬레스건을 스트레칭 할 수 있는 동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벽 밀기 아킬레스 스트레칭 방법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칭 하려는 발, 제가 만약에 오른쪽 아킬레스건을 스트레칭 하려면 오른쪽 발을 뒤로 두시고 왼쪽 무릎을 천천히 90도까지 굽힌 후에 벽을 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오른쪽 아킬레스건이 보신다시피 바닥과 완전하게 밀착이 돼서 스트레칭이 되면서 본인이 당겨지는 걸 느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20초. 20초 정도 해주시고 한번 할 때마다 10회, 10회가 한 세트라면 아침에 한 세트, 점심에 한 세트, 저녁에 한 세트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병 자체가 기본적으로 딱딱하고 불편한 신발을 오래 신는 직업군에서 많이 발생을 해요. 제가 본 환자들은 작업하러 오래 신으신 분도 있고, 운동선수들, 야구화라든지 축구화라든지 발바닥이 딱딱한 신발을 신고 한 자세로 오랫동안 훈련을 해온 선수들, 여러 가지 분들이 있는데, 그 작업 시간에 어쩔 수 없다면 그 작업을 끝난 후에는 좋은 쿠션화라든지 발 뒤꿈치가 푹신하고 자기 발에 잘 맞는, 발을 좀 릴렉스 할 수 있는 그런 운동화를 적절하게 선택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운동화 매장에 가셔서 되도록 그래도 오후쯤에 우리가 발이 좀 피로할 때, 저녁쯤에 가셔서 그때 신었을 때 발이 부었거나 피로해졌을 때도 편한 신발, 그리고 충분한 사이즈를 골라서 구두나 우리가 하이힐 이런 것보다는 그런 신발을 신음으로써 발을 편하게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발을 편하게 해줘야 낫는 병이다. 예, 맞습니다. 참 이제 직업적으로 연관된 분들은 참 어려운 일이죠.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체외 충격파 있지 않습니까? 예. 효과적인지. 우선 체외 충격파는 최근에 관심이 많은 치료법이에요. 그 원리를 보자면 미세한 손상을 충격으로 줘서 혈관 신생, 콜라겐 재형성, 대사를 촉진하는 등의 효과를 얻으려는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는 최근에 각광받고 있지만 무조건 체외 충격파로 모든 아킬레스 건염이 치료된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단계별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처음에는 기본적인 스트레칭, 신발이라든지 생활습관 교정, 약물, 기본적인 물리치료 해보시고 그래도 효과가 없다면 체외 충격파를 통해서 다음 단계 물리치료를, 왜냐면 체외 충격파도 비용이 고가기 때문에 다음 단계 치료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담당 선생님과 혹여나 프롤로 주사라든지 그 외에 운동 치료라든지 단계별로 하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우리 아킬레스 건염은 정말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주 흔하고 잘 낫지 않고 그렇지만 꾸준한 관리와 스트레칭, 생활습관 교정으로 충분히 회복 가능한 질환입니다. 통증이 지속된다면 가능하시다면 족부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을 받고 이 병이 아킬레스 건염이 맞는지를 확실하게 진단받고 간혹 하지정맥류라든지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통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질병이 아닌지 감별을 받고 오늘 알려드린 스트레칭과 운동법, 생활습관 교정으로 불필요한 주사나 정말 피해야 될 수술보다는 비수술적 치료와 생활습관 교정 등으로 통증의 완화와 건강한 생활을 얻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